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날 만나는 주식코치 진행을 맡은 김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말에 제가 오랜만에 주식코치를 방문했는데요. 오늘 김현구 멘토님 대신하여 상담을 많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춥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될 텐데 건강보다 내 주식 계좌가 더 걱정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나도 혹시나 양도세에 포함되어 있나? 아닌가 고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금투세는 유예니까 수익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 없고 시장도 워낙 안 좋았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자, 시장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상담도 많이 도와드릴 텐데 지금 전화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77-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화 접수 받고 있고요. 많이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상담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번 주 있었던 시장 분위기와 다음 주에 대해서 우리 시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그리고 내년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 궁금하신 점이 있을 텐데 현재 시장 분위기를 조금 점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자체는요. 우리나라 시장이 저번 주가 이틀 전이었죠. 밤 저녁에 금투세 유예에 대한 부분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도세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현행을 유지하겠다라는 관점이었고 10억대에 나오면서 매년 반복됐던 양도세 매도에 대한 폭탄이 조금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그 부분이요. 조금 뚜렷하게 더 느껴지는 게 너무 시장에서 시끄러웠다는 부분입니다. 유예와 아니냐, 아니면 이걸 조절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 투자자들의 시선이 너무 집중돼 있었다. 거기에 나스닥까지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겸사겸사 이제 팔자 쪽이 좀 많아지니까 투매가 조금 더 많이 나오는 형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투매는 결국 정해진 날입니다. 28일 날 주주명부가 폐쇄되기 이전까지 흐름을 조금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인데 굳이 이게 어제만의 일은 아니다. 그전부터 조금씩 시장의 압박은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 있었다라고도 생각이 되고요. 워낙 또 유동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팔자는 많고 사자는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호가창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자가 없으면은 실적으로 위로 매수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누가 팔려고 내놓은 물량을 위로 비싼 가격에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밑으로 결국은 조금이라도 비싸게 팔려고 했던 사람들이 안 팔리니까 밑으로 결국 파는 흐름이 나타나고 그게 시세적인 압박을 조금 만든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역시 시장의 어떤 수급적인 변화에서는 큰 영향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제 흐름에서 이제 시세적으로 외국인들이 강한 시장 하락 압박을 준다는 거면 외국인들은 크게 어떤 매도성의 변동성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장 끝날 때쯤에는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순매수로 전환했고요. 코스피는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관은 또 개인들은 코스피를 매도했는데 그 물량을 또 기관에서 금투 쪽에서 좀 받아가는 모습도 있었고요. 그래서 시장은 일시적으로 지금 매도 폭이 나오지만 그거는 역시 개인들이 물량을 넘겨주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2, 3일 정도 지나면 다시 이게 진정세를 찾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년에 대한 관점인데 내년에 일단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미국 시장에서도 좀 차별화된 시장의 흐름이 좀 있습니다. 역시 나스닥 성장주 쪽에 관련된 부분이 약해지면서 우리가 빅테크 기업들이 조금 약세를 많이 보였었는데요. 근데 현재 미국 시장에서 소비가 괜찮다, 고용도 아직 안정적이다라고 하면서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크게 큰 폭으로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락은 했습니다만 나스닥에 비교했을 때는 거기에 3분의 1 정도밖에 하락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확실히 우리나라는 또 나스닥의 영향을 또 많이 받는다. 제조 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빅테크 쪽 관련된 기업과의 연계성이 좀 많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조금 주요 기업들이 하락하는 모습에서 지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근데 역시 그것도 제한적인 흐름이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어떤 포인트를 제가 차트를 보면서 조금 해석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를 조금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요. 우리가 이전에 이제 실적으로 금리 인상이다. 코로나 대확산이 왔던 우리나라 7월 달부터 해서 그 이후로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 긴축 기조로 변화되는 과정,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에 대한 에너지, 그리고 중국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이런 것들이 가져온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지 왔었을 때 우리나라가 이전에 내려오던 흐름에서 피봇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전환점이 없었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 전환점이 이 6월달, 올해 6월달하고 9월달에는 생겼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전환점이 좀 있었다라는 부분이군요. 이전에는 내려오고 행보였다라고 하면 계단식으로 이렇게 내려온 행보였다라면 6월달과 9월달의 흐름은 위쪽으로 전환을 보여주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역시 시장에 가장 공포 매물이 많이 쏟아졌다는 부분이고요. 결국 피봇은 여기에 있다. 전환점에 대한 축이 될 수 있는 구간은 이 6월달과 9월달에 있다는 부분인데 9월달에 축을
찍고 전환을 시켰던 부분이 6월 달에 축을 넘어갔던 부분입니다. 현재 이 6월 달에 대한 축 그리고 9월 달의 축은 쉽게 되지 않는 그러니까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구간으로 판단하는 게 맞을 것이다. 그래서 이 구간 내에서는 떨어지더라도 반발 매수세로 기술적 반등성이 계속 나타나는 박스권 장세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의 중심이 되는 게 지금 현재 이 6월 달하고 7월 달에 하락이 있었던 이 구간 내 여기를 다시 돌아올린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아니라 시장의 방어적인 그 자본이 유입됐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 자리 위치에서는 방어적인 부분이 생길 수 있는 지지력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 존재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어제 빠졌던 2,309포인트대 정도 여기서도 다음 주에 당장에 돌릴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혹시나 아래쪽으로 쏠리더라도 이전에 9월 달에 저점을 깨기보다는 2,230포인트대에서 잡아주고 역시 박스권 형태의 오르고 내리고 하는 흐름성이 당분간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내년 초 같은 경우는 역시 중국의 리오프닝에 관련된 부분에서 중국 시장이 얼만큼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들의 신호가 나타날 것이냐. 일시적일 수는 있지만 1분기쯤에서는 중국의 리오프닝, 결국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감소와 리오프닝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결국 이 혼란을 조금씩 완화된다라는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에서 중국 관련된 기업들의 활동 재개라든지 그리고 이익에 대한 부분들, 영업력이 생길 수 있는 뭐 항공주라든지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들 이런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점검해 볼 필요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의류 쪽은 겨울 시즌에 조금 맞춰서 간다라고 생각되지만 실적으로는 조금 다르게 변동성을 가져가고 있고요. 항공주도 기관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위치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계속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에서 매수 관점이 아니라 장기 투자는 하되 이익을 짧게 내주는 관점이 좀 좋은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1분기는 중국 쪽 관련된 부분의 분위기를 좀 체크하고요. 나스닥도 어느 정도 빠진 폭입니다. 고점 대비 30% 정도의 하락폭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그거보다 더 밑에 내려와 있던 상황이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하방은 조금 약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 겁내지 말고 저점의 라인을 잡고 단기 공략성의 흐름성으로 들어가는 시점에서 손절을 조금 잡고 커트라인을 두고 내려오는 폭을 매수하는 관점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내년 1분기는 짧은 시세 공략에 대한 부분에서 시장의 트렌드를 조금 찾아야 되는 그런 장세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봤고요. 이제 가지고 계신 종목들 전화 지금 빨리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전화 받아서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 영광입니다. 네. 제가 더 영광입니다. 네, 토요일 날 오랜만에 와가지고요. 미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너무 좋아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자,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에코플라스틱이요. 에코플라스틱이요? 네네. 네,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3,280원에 10 몇 프로인 것 같아요. 10몇 프로, 18%. 16%, 18%? 네. 얘도 많이 올랐는데, 그죠? 조금 시장에서 핫했던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이거 사진은 얼마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이거는 기술적 이게 변동성이 이 기업이 그렇게 큰 기업도 아니고 중소형주고 우리 뭐 친환경 플라스틱이라든지 뭐 재활용에 대한 부분들이나 규제 뭐 일회용 그 비닐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규제에 대한 관련돼서 이슈를 받는 테마성 좀 성질이 좀 강해요. 그런 건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시죠? 네. 그러니까 그냥 산 거네. 뭐 주변에 좋다 그러고 TV에 이 종목 같은 경우 TV에서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냥 눈에 들어오고 맞아요. 이래서 산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이 전문가들이 추천을 많이 하거든요. 변동성도 좋고 막 빠른데 뭐 재무적으로 실제로 걱정할 것도 없고 뭐 영업이익 좋다라고 눈에 보이는 대로 막 준 거야. 근데 이거는 영업이익도 좋긴 좋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이슈가 되는 테마성에 대한 분위기만 잡힐 때가 올라가요. 아니면 계속 흘러내렸다가 또 뭐 플라스틱 이슈 되면 또 오르고 막 이런 형태다 보니까 역시 그 재료는 살아있는데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 너무 잦았어요. 좀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고점을 넘어가는 시점보다는 매도하는 쪽이 좋을 것 같아요. 반등 한번 줄 수 있는 시점에서요. 지금의 한번 시장 영향 때문에 조금 더 내려온 거니까 반등 한번 주면은 이거는 일단 매수가 한 3,300원 정도에서 정리하세요. 일단은. 아시겠죠? 가져가지 마시고요. 일단 정리하세요. 대응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다린 투자가 아니라 올라갈 때 단기가 이슈됐을 때 트레이딩하는 쪽.
그러니까 막 단타로 막 이래 하는 그런 쪽에 가까운 기업이니까 괜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네. 여기에 계속 들고 있지 마시고요. 재무는 좋다 해도 테마 성질이 강합니다. 저는 이거는 매수가 부근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멘토님.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요? 네. 네, 매수가 후 비중만 좀 알려주세요. 18,500원이고요. 30%입니다. 30%요? 네. 궁금한 건 어떤 걸까요? 저점인가 싶어 샀더니만은 또 많이 내려갈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저점은 아니야. 솔직히 저점은 아니고요. 네. 뭐 저점이라고 네. 판단할 수 있는 건 기준이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네, 네. 내 가격 매수가에 있을 때 내 매수가부터 내려가 있으면 이건 저점이 아닌 거고, 그죠? 올라갔었으면 내가 저점에 잘 샀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건데 결국 내 매수가보다는 지금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네. 뭐 작년에 원전이 워낙 이슈가 돼서 큰 시세가 나왔던 부분인데 뭐 원전 관련해서는 계속 어떤 기회라고 해야 될까? 내용적인 부분은 있어요. 근데 다만 시장의 무게감, 우리 시장이 굉장히 무겁잖아요, 지금. 굉장히 힘들고 위에서 압박이 강하니까 주가가 솟구치질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뭐 정책적으로나 그리고 원전 쪽 관련된 모멘텀은 조금 더 장기화돼서 가더라도 좋은 모멘텀을 계속 유지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변화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다만 이제 재무적인 부분에서도 더 좋아져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가격이 싼 게 아니거든요. 15,000원 같으면 이 15,000원 한 주당 15,000원이라고 해서 좀 싸게 느껴진다라고 하면 착각이에요. 기업은 두산이라고 해서 굉장히 커 보이는데 15,000원이다? 싼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기업체 자체 내재적인 이제 뭐 전체적인 거 봐야 되는 거니까 제가 보기엔 싼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서 하지만 제로가 해석돼서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은 충분하고요. 한 19,500원대까지는 이 축이 위쪽에 한 19,500원대 정도 위치에서 계속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중심 정도가 거기에 있어요. 밑으로 내려와도 중심까지는 반등이 나오니까 한 19,500원짜리에서는 일단은 팔고요. 다음에 팔고 난 뒤에 다음에 살 때는 지금 보시다시피 더 싼 가격에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은 다음에 더 내려오면 사세요. 18,000원대가 아니라 오히려 15,000원, 12,000원 이런 자리 안에서 그 뭐 가격을 정할 수는 없어요. 그 부분에서만 시장의 어떤 흐름을 보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는 19,500원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홀딩 의견 드릴 테니까 거기서 잘 일단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대상우, 대상우요. 네, 19,600원에 50%. 19,600원에 50%요? 네. 이거는 뭐 우선주니까 기다려야죠. 그렇지 않을까요? 아, 네, 내가 시세 차익을 노리기 4월 위해서... 달에. 네, 얘기해 보세요. 4월 달에, 예, 말씀하십시오. 그럼 제가 얘기 드리면은 4월 달에 이 시세가 한번 크게 터졌을 때 매수 관점이 들어가신 것 같은데 우선주는 실적으로 시세 차익에 대한 부분들이 운이 좋으면 정말 그래요. 지금 차트만 봐도요. 우선주는 잔잔하게 있다가 거래도 많지 않은데 갑자기 기업의 이슈가 터지면 갑자기 한번 팡 올라갔다 내려오고 말거든요. 짧아요, 네. 기간이. 시세는 갑자기 커질 수 있지만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V자로 내려갔다가 골을 깊게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우선주는 이슈가 되면 골이 깊어져 버려요. 그러고 난 뒤에 내가 그걸 그렇죠. 그걸 위에서 잡아버리면 골이 깊어지고 난 뒤에 언제 다시 골이 번쩍하게 뾰족하게 올라올 때까지 또 가만히 기다려야 돼요. 흐름이 늘 그래요. 우선주 한번 다 찾아보세요. 갑자기 이슈 되면 한번 골만 키웠다가 다시 빠지지.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기다리면 한번 올 것 같긴 해요. 올 것 같긴 한데 19,500원 정도는 기다리시고 결국 우선주에 대한 부분은 내가 어떤 주식에 대한 이 의결권 얘기를 했던 부분에서 결국 시세 차익을 내기에 유리한 조건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시세 차익을 내기보다는 가지고 있어서 뭐 배당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점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역시 한 번쯤은 더 솟아 올라올 수 있는 기간적인 부분이 다 와 갑니다. 내년에 한번 올라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는 정리하는 쪽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멘토님. 네, 메리 크리스마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SKC요. SKC요. 네, 네,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 15만 8,400원에 35%요. 15만 8,300원이요. 400원, 네. 400원대. 비중이 35%. 많다. 그죠? 네, 이게 많이 내려왔다고 생각하고 샀는데 계속 빠져서. 그 차트 보실 줄 아세요? 네. 차트 보실 줄 알아요? 조금. 이런 기업을 살 때는요, SKC를 살 때는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 차트를 보고 그냥 SKC가 뭐 기업이 안 좋다 이런 부분은 없어요. 최근에도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데 위치적인 문제인데 좀 싼 거 같아서 샀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엔 비싼 가격이야. 지금 사신 가격이. 네, 1년 전. 네. 차트 한번 열어보면 차트 한번 벌어보면은 제 말이 틀린 게 아니잖아. 지금 제가 이렇게 파랗게 표시했는데 이게 싼 자리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차트적으로 봐도. 더 갈 줄 알고. 그러니까 떨어질 때 이제 좀 내려왔으니까 이래 생각하는데 정말 단순하게 제가 하나 그림을 그려볼게요. 차트도 이래 그림을 그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제가 네모나게 이래 만들었는데 이게 코로나 때 떨어졌다가 저 끝까지 올라갔던 이 몸통이거든요. 녹색이. 네. 네, 근데 이 녹색에서 중간을 딱 나눠보면은 그 중간 위치보다 높으면은 이 중간보다 높다라는 거는 싼 게 아니고 비싸다라는 측면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단순하게 우리가 접근해봐야 돼요. 자꾸 너무 주식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기업이 좋은데 이 회사가 상승하고 하락하는 폭의 주가는 어느 정도일까라고 생각하면 제가 선 하나 중간에 딱 그었는데 싸 보여요? 비싸 보여요? 비싸죠, 그죠? 위치가. 그죠? 근데 내가 여기서 아무리 많이 더 지금 35%를 갖고 있는데 아무리 더 많이 사봐야 이 중간까지밖에 더 오겠냐고요. 그죠? 맞죠? 여기서 더 추가 매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추가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모든 투자에서 내 매수가를 중심에 두면은 또 못 팔아요. 못 팔고 또 계속 마냥 기다려야 되는 거야. 매수가가 아니라 이 회사의 주가의 흐름을 보고 판단했을 때 올라올 수 있는 여력에서 비중을 또 줄여줘야 돼요. 이 회사가 움직이는 흐름 안에서 내가 가격을 맞춰줘야 돼요. 그게 추가 매수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최근에 뭐 시장이 좀 밀려 내려가서 내려가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계단식으로 더 내려가면 저 밑에서 또 그런 대응을 맞춰야 되는 거고요. 현재는 제가 봤을 때 반등 나오면 전환점이 있었던 13만 4천 원, 5천 원 정도까지 올라올 거예요. 13만 3천 원, 5천 원 정도. 여기서 가만히 들고 있으면 안 돼요. 비중을 조금 줄이셔야 돼요. 아시겠죠? 손해 좀 보더라도 내가 단가를 얘가 움직일 수 있는 폭 안에서 단가를 맞춰가야 된다. 제가 판단하기에 13만 5천 원 정도 되니까 이 가격대에서는 비중을 일부 많이는 아니더라도 1, 20% 정도는 좀 줄여보세요. 큰 손실이 아닐 거니까요. 줄여놓고 그리고 난 뒤에 내려오면 그 줄인 걸 또 다시 사도 되니까요. 일단 그리고 13만 5천 원까지 홀딩 하셨다가 다시 연락 주시면 제가 다음 전략도 한번 잡아드려 보도록 할게요. 13만 5천 원까지 반등이 가능합니다.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지금 추가 매수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비중이 적었다라면 제가 조금 더 사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비중이 35%인데 제가 아까 중심 만들어줬던데 거기까지 낮추려면 한 40%가 50%는 더 사야 돼요. 너무 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만 5천 원까지 일단은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코스모 신소재인데요. 코스모 신소재요. 네. 네, 매수가 비중 52,000원에 20%예요. 52,000원에 20%? 네네. 월요일 날 안 떨어지면요. 팔고 네. 좀 기다리자. 기다리는 네.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떻게 네. 보면 저점이다라고 생각하고 돌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조금 더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포인트가 네. 예. 오히려 여기 위에도 분명히 지지라인 대가 있어요. 이 조금 더 내려오면 지지가 있는 위치는 맞아요. 맞아서 네.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지라는 게 무너지면 급격하게 이제 추세가 하락으로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지지 라인이 49,000원인가 얼마던데요? 지지 라인이요. 오, 잘 보셨네요. 맞아요. 49,000원대. 예. 그 정도가 될 수 있는데 그게 네. 요 앞전에 있는데 여기 지지대로 보는 게 아니고요. 여기 행보가 있었던 구간 여기
앞에 있는 상승하고 잡아줬던 이 구간인데 이게 네.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지지를 받아가니까 받고 네. 안 올랐으면 모르겠는데 위로 올라가면서 여기서 누가 차익 실현하고 물량을 떠넘기고 이제 끝났다 하고 내려가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잖아요. 위로 안 올라갔었으면 여기서 그냥 이 가격 때문에 행보하다가 한 번 더 오를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는데 많이 네. 올라갔다 왔어요. 산을 이렇게 2개, 3개나 만들어 놓고 왔단 말이에요. 그럼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서부터 투심이 점점 약해져서 안 올라가서 파는 사람들이 더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네. 이거는 좀 더 기다리는 쪽이 좋을 것 같아요. 좀 많이 올라서 위에서 흐름을 만들어 놓은 거라서 이게 지금 제가 좀 더 크게 오니까 많이 올랐죠. 하면 네, 많이 천천히 보세요.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내가 굳이 네. 여기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처럼 좀 더 저는 저기 밑으로 가서요. 한 37,000원 이런 자리 오면 볼만할 것 같아요. 한 37,000원. 안 올 것 같죠? 옵니다, 결국. 한번 기다려봐요. 1년이 2년이도 기다리는데 37,000원에 나중에 사봐. 수익 나지. 저는 거기에 대해 자신이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건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어도 안 갈수 되죠. 없나요? 장기적으로 갖고 있는데 내려가면은 내가 장기적으로 마이너스 들고 있는 거 장기로 계속 들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네. 제가 틀릴 네. 수 있더라도요. 위치상으로 네. 우리가 그냥 내가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니라 이 흐름 자체의 중심을 봤을 때 확률적으로 네. 이 가격에서 오르는 것과 내리는 쪽은 저는 내리는 쪽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네. 내 매수가 부근에서 현금으로 들고 기다려보는 네. 게 낫지 않나 이거예요. 아시겠죠? 네네. 그래서 현금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유,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진 SN 신진 3,400원에 10%요. 4,400원에 10%요? 네, 3,400원. 3,400원에 10%? 네. 이거는 괜찮다. 좀 들고 계세요. 아, 그래요? 네, 들고 계세요. 올라올 거예요, 한번. 시간은 뭐 한 2, 3개월 정도 걸리더라도요. 한번 기다리세요. 네네. 기다리면 매수가까지 충분히 올라와요. 3,400원이라고 네. 하셨으니까 이거는 그냥 네네. 홀딩하셔도 되고요. 큰 리스크 네네. 없어요. 걱정도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앞전에 큰 시세를 만들었지만 우리가 9월달, 10월달 시장의 영향을 받고 내려온 부분이 조금 과하게 내려온 건 있어요. 그럼 이거를 한 번 소화하는 게 아니라 한 번쯤은 더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사도 될까요? 아니 굳이 뭐 도대체 제가 또 올라간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때 갑자기 바뀐 것 같은데? 네. 좀 당황스럽네. 갑자기 뭔가 추가 매수 얘기하니까 갑자기 좀 마음이 바뀐 것 같아. 네, 갑자기 바뀌셔서. 네,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자꾸 그걸 네. 우리가 내동매매라고 그래요. 내동매매. 네, 내 마음이 네. 제 말 한마디에 지금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올라간다 그러니까 야 그럼 이거 수익 나겠네 싶어가지고 네. 아니야.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욕심 내지 기다릴게요. 말고요. 그래도 기다려가지고 네. 한 3,700원이나 800원 정도 오면은 거기서 한 이익 실현하세요. 아시겠죠? 네. 네, 여유 있게 감사합니다. 기다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네. 종목은 휴젤이고요. 휴젤이요? 네, 휴젤. 네. 13만 1,000원에 50%입니다. 13만 1,000원, 50%요? 네. 야, 매수가가 조금 아쉽긴 한데 비중하고 있는데 이 비중만 좀 줄이고 오히려 이 가격보다 싸지면 또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휴젤도 조금 전환점은 찾았어요. 전환점을 찾았고 뭐냐면 일단 중국이잖아요, 그죠? 성형, 피부 미용, 보톡스나 제가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뭐한테 보톡스하고 이거 뭡니까? 이름을 까먹었는데 필러. 저 관련된 부분. 필러. 그쪽이 유일하게 중국 쪽에 전체적으로 허가가 다 떨어져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대웅제약은 신청 중이니까. 그 유리한 건 휴젤이 더 그쪽에서 유리하겠죠. 그래서 나쁘지 않아요. 수급도 최근에 괜찮았거든요. 수급도 최근에 투신 쪽, 연기금이 최근에 팔지만 기관이 그 전에 이미 좀 샀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기관에 좀 파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연기금이 최근에 조금 팔아요. 그 전에 많이 샀는데 왜 다 같이 샀어요. 투신하고. 근데 이거를 기관에서 방어적인데 좀 팔고 있다는 거 바로 신호가 나오잖아요. 좀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내가 비중을 일단 줄여요.
좀 줄여주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시장이 반등 나오면 양봉을 캘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이 반등 나오면. 반등이 안 나오는데 조금씩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는 비중만 조금 축소하시고 이익 실현을 조금 하시고요. 나머지는 조금 더 들고 가도 될 것 같아요. 한 20%만 더 들고 가도 되지 않을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내려오면 또 다시 대응할 수 있으니까. 좀 더 들고 가시고요. 목표치는 일단 한번 조금 높게는 한 16만 원대까지 보이긴 하는데 좀 안정적으로 한 16만 원 정도면 되겠네요. 한 16만 원 정도까지는 홀드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추운데 고생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세요. 네. 자,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호텔 신라요. 호텔 신라요. 네, 네, 75,000원에 40%. 75,000원에 40%. 네, 이거보다 많았어요. 네. 근데 일부 수익 좀 많이 본 거는 팔고 이 정도 지금 남겨놨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맴돌아요. 더 올라가지도 않고 지금 한 달 가까이. 시장이 자꾸 못 가게 막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괜찮아요. 네, 호텔 신라도 역시 괜찮아요. 수급이 최근에 연기금 수급이 굉장히 좋아요. 연기금 수급 좋은 종목들이 지금 얘가 잘 버티는 거예요. 오히려 안 내려가고 있는 게 정말 잘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버티는 역할을 그렇긴 해요. 기관이 잡아주고 있거든요. 연기금이 계속 사주고 있어요. 어제도 샀고 어제 시장 빠지는데도 연기금이 굉장히 많이 샀어요. 지금까지 중에 제일 많이 샀어 어제. 그래서 나쁘지 않아요. 근데 다만 이제 저는 수익도 일부 챙겼잖아요. 그죠? 근데 과연 내가 40%에 대한 비중이 이게 지금 내가 수익을 챙겼는데 이 40%의 비중이 다시 내려왔을 때도 좀 효율적인가라고 봤을 때는 저는 제 기준에서 한 30% 정도, 한 10%는 더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가고 있으니까, 그죠? 근데 얼마 안 돼요, 이거는. 금액이 얼마 안 돼요? 오른 가격이. 그러면 가격이 오른 가격이 얼마 안 돼서. 오른 가격이 얼마 안 된다? 지금 시장이요. 지금 시장에 지금 이 정도, 지금 제가 이게 지금 수익률이 잠깐만요. 이걸 넣고 해야 될 것 같아. 수익률이 75,000원대 같은 데서 지금 6% 이상 7% 정도 수익 나오는데 적은 거 아니야. 지금 이 시장에서 분위기에서는. 그래서 다 줄이라는 게 아니라 제가 일부만 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만 줄이시고 만약에 지금 생각하는 이 10%를 내가 줄인다라는 게 아까운 것 같지만 내려갈 경우에는 내가 10% 그래도 40% 중에 10%는 위에서 팔았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수익을 더 가져가는 경우고요. 만약에 30%가 쭉 올라가서 뭐 한 87,000원까지 올라간다 그러면은 나 어차피 10%하고 30% 합치면은 한 85,000원 정도 수익 되잖아요. 그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 욕심을 약간만 줄이시면 된다라는 저의 의견입니다. 판단은 본인이 하세요. 그러면 87,000원까지만 보면 돼요? 나 그 정도 갈 거 보면 안 돼요? 저는 저는 그 투자 성향이 그래요. 안 보이는 데를 보려고 하지 않고요. 제 눈에 보이는 자리에서 팔고 사고 하는 게 저의 성향이에요. 그래서 제 눈에 팔기 좋은 가격이 87,000원 정도가 적정해 보여요. 그러니까 머리 꼭대기에 그래요? 파는 게 아니라 어깨에 파는 수준이 한 그 정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가격 정도만 제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대표님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네오 이문택이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오 이문택 네오 이문택. 5,400원에 5,400원에 20%. 5,400원에 20%요? 예, 근데 대표님, 이게 좀 그 회사 측에서도 이렇게 호재를 내보내고 그리고 얼마 전부터 외국인이 좀 사더니 한 이틀 조금 매도는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1월 달에 아마케도 있고 해서 이거를 좀 들고는 있는데 원래 이거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손실을 보더라도 아주 강한 저항대나 이렇게 예를 들어 꼭 매도를 하고 싶으니까 저는 꼭 수익도 원하지도 않고 손실을 보더라도 나오는 게 목적이거든요. 잘 좀 분석해 주세요. 손실을 보더라도 팔겠다. 저는 이런 기업 분석하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 기업에 대한 게 너무 기대치가 너무 크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요. 그러니까 기대감으로만 가고 이 회사가 진짜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보다는 뭔가 제발
뭔가 로또처럼 뭘 만들고 있어. 기술적으로 뭘 만들고 있는데 그게 성공을 해야지만 빛을 보는 거예요. 기술이. 근데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고 막 갈망하고 하면 바이오는 옛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바이오는 한번 터지면은 대박 터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오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한 축이 되니까 새롭게 주식 투자한 사람도 바이오가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바이오라고 이런 이름이 그럴싸하면은 관심을 가져요. 근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업은 뭐 실제로 연구 개발하는 부분, 그 바이오의 시즌이 또 이 연말에 조금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은 기대는 있어요. 역시 얘기하신 대로 네. 오랫동안 들고 있고 비중을 또 낮춰보고 이렇게 해왔던 과정을 끌고 가지 마시고요. 저는 판단하기는 뭐 저기 7,500원, 뭐 10,000원 이러 간다는 얘기는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이 의지가 팔겠다라고 했으니까 현재 상황에서 이거는 박스권 옆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환점을 밑에서 한번 만들어놔서 3,500원은 이탈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가격대는 오히려 좀 과감한 선택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3,400원 정도면 될 것 같네요. 그 정도 보고 위쪽으로는 올라오게 되면 뚫고 나오면 한 4,900원, 5,000원 정도 라인까지는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에서 매수가하고 얼마 차이 안 나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또 급등성으로 막 빠르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 기업은 또 급등으로 올라오니까요. 그럴 때 잘 대응하셔가지고 매수가 부근 근처에서 그 매수가 또 기다린다고 그 가격 기다리다가 체결 안 되면은 또 전전긍긍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한 4,900원대 정도에서부터 좀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 대응이요. 거기가 강한 매물대인가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강한 매물대라기보다는 올라오게 되면은 뭐 요즘 시사에서 제약바이오도요. 뭐 2연상, 3연상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뭐 더 다음 날 또 강해지고 이런 게 좀 잘 없으니까 일단 4,900원대 왔을 때 그때 제가 이슈를 보고 얘기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은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안전한 가격에 이렇게 죄송한데 1월 달에 또 아마케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슈를 받으면 이제 그때 좀 움직이겠죠. 그렇죠. 다른 쪽이 이슈 받아도 바이오 쪽이 같이 전체적으로 약간씩 좋아지는 경우도 생길 거예요. 원래 시장에 안 좋은 얘기가 있을 때는 호재를 안 꺼내거든요. 근데 기업들도요. 자기들이 어떤 재료를 품고 있다가 우리가 여기서 타이밍 시장에서 재료를 뿌리면은 시장에 관심 좀 들어오겠다. 이런 식으로 그 호재에다 그 분위기가 좋을 때 뉴스를 좋은 얘기를 많이 꺼내요. 그러니까 그런 때를 좀 기다렸다가 반등 주면 잘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5,000원 부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잘 보내세요. 자,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네, 일양약품이요. 일양약품이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22,100원에 20%예요. 22,100원에 20%요? 네. 최근에 샀죠? 아니겠네. 2, 3개월. 2, 3개월 됐겠다. 한 9월 달이나 됐겠네. 네네. 좀 더 기다리죠? 네.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올라오면 이번 매수가 왔을 때 못 팔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매수가 근처까지 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거의 꼭대기니까 이거 왜 안 팔았냐고 얘기할 수가 없어. 왜 잠깐 올라갔다 내려가고 수닥수닥 거리는데 그때 어떻게 팔아.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못 팔았을 게 당연한 거고요. 내가 왔는데 못 팔았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못 팔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약품, 제약 쪽 아직 흐름 수급 그리고 시장의 어떤 트렌드를 약간 품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올라올 거예요. 뭐 중국의 감기약 이게 이슈가 아니고요. 그 부분이 재료가 소멸돼도 이 들어와는 수급은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주도하는 분위기가 아니라서 제한적일 수 있으니까 올라오면 한 23,000원대 부근 수익은 한 4, 5%대 정도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저항 구간인 것 같아요. 그 가격에서 약수익이지만 좀 이익 실현하시면서 현금화 전략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네. 저 찐팬이에요.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잘 보내세요. 자, 상담을 잠시 쉬었다 가고요. 강연회 일정 확인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프라인 강연회를 준비했습니다. 네, 저는 서울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김도호가 간다 증권 강연회 크리스마스 때 내년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들 뭐 이미 좀 뭐 고인물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고 현금을 잔뜩 들고 있는데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 궁금한 거 많으실 텐데요. 저희 생각을 많이 얘기 드릴 테니까요. 오늘 오후 1시 이 방송 끝나면 바로 저도 그쪽으로 이동할 겁니다.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되니까요. 선릉역 4번 출구입니다. 4번 출구 나와서 50보만 걸어오시면 왼쪽에 아이타워라는 건물이 보이는데요. 거기 지하에서 진행되니까요. 많이 오시길 바랍니다. 패딩 두껍게 입고 오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전화 연결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LX 홀딩스요. LX 홀딩스요. 예, 네, 매수가 비중은요? 9,780원에 28%예요. 9,780원이요? 예. 야, 애매하네요. 그죠? 아, 거의 다 왔는데. 네, 진짜 내 턱 밑까지 왔는데 다시 내려갔네. 예. 자, 일단은 뭐 기다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주 쪽도 올해 연말 지나고 나면 조금씩 회복성이 있을 것 같고 LX 같은 경우도 역시 저는 홀딩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LX 쪽도 역시 그 그룹사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워낙 이 캐시카우가 잘 들어오는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괜찮아요. 홀딩 하셔도 될 것 같고 충분히 조금 높은 위치까지 보셔도 될 것 같네요. 너무 높은 위치는 아니더라도요. 한 10,000원대 정도까지는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의 조정은 이런 기업들은 시장의 어떤 조정성 흐름이 느껴질 때 같이 편승을 하는 그 흐름이라는 게 거의 비슷하게 가는 흐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9월달하고 10월달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에 큰 조정이 있었을 때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거는 이 기업의 이제 낙폭이 어느 정도 제한적인 위치까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니까요. 일단은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000원까지 가보세요.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뭐 다른 거 궁금한 거 없으시죠? 저 이거 지금 2년 가까이 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11,000 얼마 때도 안 팔고 원래 10,000원대 시작해가지고 계속 사 모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계속 기다리니까 그러지. 저는 이 장기 투자든 단기 투자든 이게 본인의 어떤 성향이나 특징을 좀 정해놓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은 내가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요. 내가 10,000원에 내가 9,700원에 샀는데 이 주가가 10% 이상의 수익을 주는 게 눈에 보여요. 그죠? 근데 그걸 내가 장기 투자한다라고 해서 10%를 100%를 바라는 게 아니라 10%에서 팔고 다시 9,700원 내려오면 사도 되고 10,000원에 다시 사도 되잖아요. 그죠? 네, 저는 그런 성향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만히 있지 마세요. 오면은 팔고 다시 살 생각을 해버리세요. 그 자리에 다시 사도 돼요. 적게 사면 되니까. 아시겠죠? 이번에 올라오면은 잘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항상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아비코 손자 좀 잘 부탁드려요. 이게 오르락 내리락이 너무 오랜 기간 심해서요. 네, 매수가 비중부터 알려주세요. 네, 11,400원에 30%입니다. 30%요? 네. 나쁘지 않아요. 예, 좋은 기업인데 뭔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이 기업에 저도 이 기업을 작년 실적으로 뭐 낮은 위치 얘기하면 또 저 싼데 뭐 얘기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작년 한 5월달, 6월달부터 계속 그 DDR5가 이슈가 됐던 게 내년 하반기부터 조금씩 좋아졌는데 기판 있죠, 기판. 거기에 들어가는 기판이라기보다는 좀 관련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DDR5 그 기판 관련된 요소를 갖고 있어요. 램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시장이 업황이 안 좋으니까 이쪽도 안 좋겠거니라고 생각하지만 삼성의 어떤 최근의 초격차 그리고 앞으로의 행보에서는 이 기업도 같이 편승할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업 자체는 좋은데요. 신용이 제가 그때 봤을 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없어. 이 기업에 신용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주가는 오르락내리락 하겠지만. 신용이 높으면 안 좋은 건가요? 신용이 많으면 안 좋죠. B2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만약 이 기업 여기에 어떤 주체 세력이 그 B2에 가지고 물량을 뺏어가니까 우리가 시세를 만들 때 어떤
물량 확보해서 이제 회전이 필요한데 그런 물량이 자꾸 저 B2가 다 들고 있으니까 가기가 싫죠. 남한테 그 빚내서 투자한 사람한테 돈 주고 싶겠어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런 심보가 있어 원래.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비중적인 부분이 가격적으로 유리한 조건은 저는 최근에 계속 내려왔던 가격이지만 한 9,000원 아래쪽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매수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회사의 주가의 흐름에서 내가 어느 가격이 유리한가가 더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흐름상 얘는 9,000원이 중요한 가격. 내가 이 9,000원 아래 샀을 때 나한테 좋은 유리한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러면 11,000원대 같은 경우는 나한테 불리한 조건이겠죠, 그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팔아야겠죠, 그죠? 매수가 매도라는 게 매수가에서 판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팔면 올라간다라는 관점보다는 그거는 내 가격 기준에서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장의 어떤 이 회사의 주가의 흐름에서는 그 가격이 파는 자리가 맞고 돌파가 있으면 더 가는 거니까 일단 저는 매수가 매도하고 좀 더 싼 가격으로 바꾸자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매수가 하면 매도를 할까요? 네, 매수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는 이게 고점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가격대는 다시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풍부한 기업이에요. 그래 재료적으로 좋아서요. 좀 긴 투자로 가더라도 저는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HMM이요. HMM이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24,400원에 15%. 24,400원에 15%. 15%, 네. 좀 더 기다리세요.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올라와요, 이거는. 충분히 자꾸 빠지니까. 빠졌는데 이미 저 10월 달에 한번 빠졌다가 좀 올라오고 있고 회복하고 있는데 조금은 더 올라올 것 같아. 내년 상반기 때 한 1분기 이후에요. 한번 좀 더 올라올 수 있으니까 굳이 손절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충분히 한 번 더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은 얼마까지? 저 얼마까지라고 얘기 드리면은 일단은 한 26,000원 정도까지는 일단 홀딩 해볼까요? 그리고 그 뒤에 한 번 더 판단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네네. 그 26,000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 보이는데 거기서 우리가 한 번 더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 비중을 뭐 조금 5% 정도는 팔더라도 나머지는 좀 들고 있다가 좀 더 그때 흐름을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 26,000원까지 갈 수 있으니까 내 매수가보다 높잖아요, 그죠? 오고 난 뒤에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 그거 더 내려가진 않을까요? 내려가도 제한적일 것 같아요. 여기서 한 번은 더 올리고 가더라도 26,000원 한번 갔다가 갈 것 같은 게 저희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기업이 뭐 잠깐의 한 번의 흐름이 아니었고요. 제가 아까 전에 뭐 시장 뭐 종목 얘기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어느 정도 좀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대포 쏘 지금 제가 이렇게 그린 거라는데 뭐 탱크가 대포 쏘는 것 같잖아요, 그죠? 나중에 이렇게 옆으로 박스권으로 좀 가다가요. 그 박스권 상단이 한 26,000원 정도 보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박스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더라도 다시 올라오고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일단 26,000원까지 기다려보세요. 올라올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크리스마스 잘 보내세요.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네, 대성 파인텍입니다. 대성 파인텍이죠? 네. 네, 매수가 비중은요? 1,750원 20%입니다. 1,750원에 20%요? 네. 이거는 단타다, 그죠? 네. 이건 단타예요, 단타. 이거는 뭐 장기 투자 이런 관점이 아니고요. 뭐 우리가 N파동이라고 해서 이런 기업은 기술적으로 봐야 돼. 뭐 이 기업의 뭐 재물을 보고 뭘 보는 게 아니고요. 이슈가 돼서 이미 거래를 몰고 왔으면 이거는 그냥 테마로 그냥 단타로 봐야 돼. 그냥 몸통 안에서 얘가 지금 1차 상승 주고 이런 몸통 안에 딱 있는데 이틀 전에 좀 시세 흐름이 괜찮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아직 약간 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꼬리는 길었어도요. 여긴 저항이니까. 그 저항을 돌파한다 생각하지 말고 그 안에서 단타를 끝내면 돼요. 욕심만 안 내면 이건 수익이야. 그래서 저는 욕심 안 내고요. 한 1,880원.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볼까요? 1,820원에 파세요. 1,830원. 네?
1830원에 걸어두시고 수익 실현하세요. 단타는 욕심을 내면 안 돼요. 횟수로 가는 거지 한 종목에서 큰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단타 같은 경우는 짧게 수익 내는 거를 더 많이 해야 돼요. 뭐라고요? 여기 앞에 상한가 한 번 있었잖아요. 네. 그 상한가 가격까지 갈 것 같아요. 물량 아직 안 들고 나갔던데요. 그걸 어떻게 알아? 제가 보기엔 여기 제가 기술적으로 보면 여기 위에 꼬리 달고 있는 거 있죠? 자, 네네. 이게 팔고 나간 건지 이걸 다시 더 사들인 건지 그걸 누가 알아요? 누가 샀는지 안 샀는지 확인 못 해요. 그래서 기술적인 거는 그런 거를 했는 것 같은데 예측이 아니라 가격이 움직이는 흐름 안에서 팔기 좋은 가격과 사기 좋은 가격. 이 자리에선 돌아 올라가네. 이 자리에서 자꾸 누가 파네. 그럼 누가 파는 자리에선 팔고 이 자리에서 방어적으로 지지하는 데는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1830원을 목표가로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느 종목 전번에 봐드릴까요? 오랜만에 보고 이 부분 보네요. 아, 네, 그래요. 주말만 보시나 네. 보네요. 저 평일에 나오는데. 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삼강 에멘트요. 3강 MNT요. 예. 네,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는 29,000원이고 비중은 20%가 좀 넘는데. 29,000원에 20%요? 예. 와, 꼭대기네요. 이거는 진짜 꼭대기다. 예. 38,000원 간다고 원래 그냥 홧김에 잡았더니. 누가 38,000원 간대요? 임강빈 씨가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 그분을 잘 몰라서요. 근데 네. 뭐 그분만의 생각은 있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관점에서 본인의 생각한 부분이지만 그거는 이제 네. 내 기준에 봤을 때 그 사람 내고 들어갔는데 아니면은 이 사람 말이 틀렸나 보다 하고 빨리 바꿔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봐요. 일단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네. 좋지 않네요. 흐름상. 워낙 많이 올랐고 네. 뭐 추가적인 시세가 나오다가 말았고 그 시세는 너무 짧았기 때문에 이거는 밑으로 한번 깊게 내려갔다 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조금 뭐 결정을 하거나 이 가격도 꼭대기라서 기다리세요라고 하기도 좀 뭐하고요. 비중도 줄이시면서 오히려 손실이 한 몇 프로인가요? 이게 지금 좀 되네. 반등 주면은 저는 이거는 홀딩 의견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웬만하면은 이 강력하게 매도 의견 잘 안 드리는데 이거는 한번 내가 내 의지와 상관없는 매수 어떻게 보면 내동매매하고 비슷한 거라서 저는 이거는 이 고가에서 이런 고가에서 그 추천한 것도 제가 봐도 잘못된 거고요. 일단은 이거는 저는 과감한 결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매도하시는 게 조금 더 심리적으로 좀 편하고요. 올라와서 막 나중에 막 3만 원, 4만 원, 5만 원 올라갔다 1년 뒤에 뭐 얼마 뒤에 뭐 올라갔다라고 해서 그걸 또 아쉬워하면은 그 일이 그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저를 미워하는 건 상관없는데 그 이후에 또 다른 일, 또 이런 일이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과감한 선택으로 반등 좀 주면은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한 2만 원대 부근에서 매도하세요. 매도하시고요. 다른 쪽으로 좀 옮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1부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되고요. 2부에도 제가 계속 이어서 진행합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하고 이따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